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통칙 3강에 이어서 통칙을 1주 동안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 한 강이 비었어요. 그래서 특강 형식으로 개정 내용 미리 보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이대로 암기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직 기본수가 나오기 전인데 이제 올해 약관을 보고 올해 약관이 내년 시험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약관을 보고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 있겠구나 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저가전 종합위험과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국고 지원율인데요. 우리가 자기부담 비율은 제가 1과목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보장하는 그 품목에 따라서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것도 조금씩 달랐죠. 수학감소 보험금이나 저가전 종합위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논작물, 밭작물 대부분의 작물들이 10%, 15%, 20%, 30%, 40%의 자기 부담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것은 내가 그죠 부담하는 비율이잖아. 보험금을 낼 때 그죠. 그러면 당연히 내 부담 비율이 적을수록 작은 걸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죠? 수치니까 작다는 말이 맞겠네요. 그죠? 작은 것이 더 좋겠죠. 내가 부담을 작게 하는 것이 그죠? 보험금을 더 많이 받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되나요? 비율이 더 높게 산정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죠? 그래서 10%, 15%형은 가입하는 기준이 따로 있었어요. 그죠? 그 부분은 1과목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10%, 15%, 10%는 3년 가입, 3년 연속 가입 보험 계약자나 또는 가수원이어야 되고요. 3년간 손해율이란 것은 3년간 보험금이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내가 낸 보험료에 100% 이하인 경우라고 했고요. 개정 전에는 50%였어요.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서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15%형은 2년 연속 가입이에요. 2년 연속에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2년간 보험료에 순보험료입니다. 그때 보험료에 100% 이하. 100% 이하는 둘 다 같죠? 그러면 3년이냐 2년이냐의 차이가 있겠네요. 그죠? 자, 내가 탄 보험금에 보험금 나누기 보험료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손해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년간 가입한 계약자로 3년간 손해율이 100% 이하, 2년간 연속 2년간 보험 가입 계약자나 과수원으로서 2년간의 손해율이 100% 이하, 그 말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가전 종합위험은 올해까지만 해도 40%형이 없었는데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올해 실무에는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자, 신설이 되면서 국고 지원 비율도 바뀌었습니다. 내 부담 비율에 따라서 보험료를 낼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율이 예전에는 40%에서 60%였어요. 근데 이제 38%까지 내려갔네요. 저가전 종합위험은 10%형은 국가에서 38%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고 40%형은 60%로 추가가 되었다는 거. 벼도 변경이 있는데요. 벼는 10, 15, 20, 30, 40의 변경은 없어요. 자기 부담 비율의 변경은 없는데 국고 지원율이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직 변은 확실치가 않아가지고요. 47에서 10%는 47, 15%는 48. 예전에는 50, 60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거는 기본서 넣으면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이제 약관상으로는 47%, 48%로 변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전 종합위험에 착가감소 보험금과 과실 손해보험금이 있죠. 착가감소 보험금을 가입하는 보장 비율이 50%형, 70%형이 있었어요. 자, 70%는 좀 더 많이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가입 조건이 50%보다 까다로워요. 그죠? 자, 올해까지는 최근 3년간 연속 가입 가수원으로 적과전에 그죠?
보험금을 안 탄 가수원. 저가 전에 보험금을 한 번도 안 타간 가수원이었어요. 근데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되어서 자, 내년부터는 3년간 연속 가입 가수원은 같아요. 자, 누적 저가 전 손해율이, 자, 손해율이라는 것은 보험금 나누기 보험료라고 했어요. 100% 이하인 가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00%, 그죠? 100%. 자, 3년간 연속 가입한 가수원이, 그죠? 3년간, 가수원으로서 3년간 손해율이 100% 이하인 가수원. 하지만 보장 비율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라는 것만 지금은 좀 알아두시지, 완전히 암기하지는 마십시오.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요런 부분이 바뀌겠구나, 요런 감을 잡는 정도로 지금은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기본수가 아직 안 나와서 그래요. 기본수가 나오고 나면 정말 올해하고 비교해서 내년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때 특강을 한 번 더 진행해 드릴게요. 자기부담 비율 적용은 1과목에서도 배웠어요. 그죠? 10%형은 3년 연속 보험 가입 가수원이나 계약자로서 3년간 손해율, 이제 바로 이야기할게요. 손해율이 100% 이하. 자, 15%는 2년간 연속 보험 가입 가수원으로 2년간 손해율이 100% 이하. 100% 같은데 3년이냐 2년 이나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고, 자, 연속이니까 18, 19, 20 또는 이제 내년에 된다면 19, 20, 21 이렇게가 연속이 되겠죠. 19, 20 그죠? 또는 20, 21년 이렇게 되겠죠. 내년이 된다면. 자, 20, 30, 40%형은 이미 선택 가능하고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40%형이 신설되었다는 거. 자, 인수제한 목적물입니다. 우리가 인수제한 목적물, 아직은 저가전 종합비용을 이제 1과목에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인수제한 목적물을 암기하는 팁은, 제가 암기하는 팁은 금수전, 혼가시판, 제 앞에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영농화, 일기, 이렇게 가죠. 금액, 보험가입 금액, 수령, 그죠? 전정, 전정 이런 거 이야기. 그 다음에 품목 혼식하면 안 된다. 가식하면 안 된다. 시험 재배하면 안 된다. 판매 목적 아니면 안 된다. 통상적인 영농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천 보지 안 된다. 일부 가입 안 된다. 기타 안 되는 사항들. 그 다음에 EP, 중복, 도도, 그죠? 기억나실까요? 강의 한 번이라도 앞에 거 보신 분들은 이미 피해를 입은 거 안 된다. 중복보험 안 된다. 그다음에 자, 도서지역 안 된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금수전, 홍가시판, 영농화일기, 입희, 중복, 도 해서 이제 암기 팁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살짝 언급만 하고, 여기에 플러스 이 부분이 이제 신설되어 들어온다는 거죠. 자, 항상 시설에서 재배하는 것은 안 돼요. 대부분 시설에서 재배하는 것은 원예 시설, 버섯 재배사라고 따로 배우기 때문에 원예 시설 안에 있는 작물을 원예 시설, 작물, 원예 작물이죠. 시설 작물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되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노지에서 재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노지 재배가 아닌 시설에서 재배하는 가수원은 안 됩니다. 그죠? 자, 단 일소 피해 부부장.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시설에서 재배하는 거 안 되는데 시설에서 재배하게 해줄게라는 거네요. 그죠? 근데 뭘 들어야 되냐면 일소 피해 부부장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에만 인수해줄게라는 거예요. 시설에 가입한다는 것은 시설은 냉방과 난방을 통해서 온도를 조절해줘야 되죠. 그렇지만 피해는 난방 피해는 별로 입지 않아요. 추울 때는 난방을 하죠. 이때는 피해를 입지 않아요. 시설은 어떨 때 피해를 입냐면 시설은 피해를 여름에 입죠. 그죠? 완전 고온일 때, 냉방을 아무리 돌려도 고온일 때 피해 입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고온일 때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는 거죠. 폭염으로 인해서 오는 재해가 일소 피해죠. 이제 과실이 이렇게
폭음에 우리가 사람이 되면 이렇게 얼굴이 되면 이렇게 시뻘겋게 돼서 시커멓게 되죠. 마찬가지 과일도 그래요.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희미하게 상처가 보이다가 나중에는 시커멓게 되고 그 부분이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너 시설에서 재배하는 걸 가입하려면 일소 PF 부부장 특약에 가입하면 인수해 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시험 연구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금수전 홍가시판 여기서 홍가시판에서 시가 시험 연구거든요. 시험 연구는 안 되는데 시험 연구 체험 학습을 위해 재배되는 과수원은 넣어줄게. 근데 단 어떨 때 200만 원 이상 출하 증명이 가능할 때 시험 연구나 체험 학습을 하는 과수원인데도 200만 원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출하 증명이 된다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할 때는 허락해 줄게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안 되는 거고 요거는 된다는 거예요. 맞죠? 자, 시설 재배는 안 되지만 부부장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로는 자꾸 안 되는 거에서 요거 하면 해줄게. 안 되지만 요렇게 하면 해줄게 이 말이에요. 가로수 형태의 가수는 안 됩니다. 우리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뭐 감 같은 것도 있고요. 사과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렇죠. 제주도는 귤도 있더라고요. 제주도는 귤이 가로수가 많대요. 뭐 한라봉 이런 것도 뭐 가로수 형태로 보이더라고요. 따 먹고 싶던데 그게 따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주도 가니까. 그래서 가로수 형태는 안 된대요. 그리고 보험 가입 이전에 자연재해 피해 및 접붙임 등으로 당해년도 정상적인 결실이 영향이 있는 가수. 당연히 보험 가입 이전의 피해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접붙이는 경우들은 접붙이는 그 해에는 결실이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하고 전혀 다른 어떤 뭐 사람들하고 아니죠. 좀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렵겠네요. 아무튼 접붙이고 나면 정상적인 생육 활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접붙이고 다시 내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해에는 정상적인 결실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 이전에 난 피해하고 접붙인 거 있는 거는 안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과거 수확량, 평년 수확량, 한도, 보험료 부분인데요. 우리가 평년 수확량을 올해 1과목 배울 때 정말 다르게 배웠어요. 뭐 어떤 거는 바뀐 항목이다. 어떤 것은 바뀌지 않은 항목이다. 막 이렇게 외워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 우리가 뭐 시험은 그래도 바뀐 항목이 나오지 않겠냐 하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시험에 나오긴 나왔어요. 바뀐 항목이. 왜 그게 바뀌고 안 바뀔 차이가 있냐면 우리 약간이 나오는 약간 개정 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약간 개정 시기 앞에 벌써 상품을 판매한 것들은 안 바뀌고 그대로 있었고요. 약간 개정 시기 이후 5월 이후에 이제 판매된 상품들은 약간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바뀌어서 나왔어요. 하지만 실제로 올해 실무에서는 전부 바뀐 거 그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시험을 그렇게 쳤지만 올해 실무는 전부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은 올해 우리 배운 거에서 바뀐 거에 맞춰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뀐 내용은 어떤 거냐면 과거 수확량을 산출할 때 최저값을 제외하는 게 A 값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평년 수확량의 대표적인 이제 공식 하나만 가져와 볼게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이렇게 가져오죠. 자, 그리고 대괄호 곱하기 B분의 C 이렇게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 A가 과거 평균 수확량을 구할 때 이때 최저값 하나를 제외했었죠. 항목이 있었죠. 그런 항목이. 그 최저값 한 개 제외하는 거 모두 삭제. 저가전 종합위험도 살아있었고 밤, 호두, 대추, 감귤, 봄감자, 고랭지 감자, 고구마. 자, 5월 이전 상품들이 전부 다 최저값 한 개를 제외했었어요. 자, 근데 그거 모두 삭제. 그거 기억하시면 훨씬 더 쉬워졌어요. 그죠? 자, 쉬워졌고 평년 수확량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한도 이 부분도 뒷부분에 다시 평년 수확량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 그때 알려드릴게요. 자, 보험료 우리 요율 산정할 때 시군 단위로 좀 더 넓었는데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되어서 보험료가 산정된다고 합니다. 점차 세분화되고 있네요.
보험료 할인 할증률도 변경되었습니다. 할인은 30% 그대로인데요. 할증은 50%까지 이제 올린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좀 아니겠다 그죠? 아무튼 할인은 30%까지, 할증은 50%까지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거 나오면 그렇게 바뀌었구나 하지만 지금 그렇게 바뀌는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겠어요. 완전히 외우지는 마세요. 우리 이제 올해 공부했지만 2차를 보고 뭐 이제 합격의 성적이 다달하지 못하신 분들이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2년이나 공부를 했다고 했어요. 그죠?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올해 공부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출발을 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내년은 그죠? 그래서 뭐가 바뀌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가자는 의미입니다. 자, 평년 수학량 공식입니다. 자, 이런 공식을 씁니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이게 처음에 보면 무슨 외계어를 저 선생님이 하고 계실까라고 생각되시겠지만 나중에 수없이 많이 듣고 보고 하기 때문에 이 공식은 칠판에 적으라면 줄줄줄줄 그냥 적는 우리 수학 공식처럼 그런 공식이 될 겁니다. 이 a는 과거 평균 수학량이고요. 과거 조사 수학량, 평균 수학량을 그 가입 횟수로 나눈 겁니다. b는 표준 수학량을 가입 횟수로 나눈 거고요. 자, 과거 수학량 산출연도 횟수 Y, 산출연도 횟수, 가입연도 횟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음에 C는 올해 내가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학량이 되겠네요. 그래서 평균 수학량은 자, 사고가 있었던 해에 과거 수학량, 이게 결국은 우리가 실제 수학량이죠. 우리 통칙에서 배웠죠. 실제 수학량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표준 수학량, 맞죠? 표준 수학량. 이게 실제 수학량이 되는 겁니다. 실제 수학량과 표준 수학량을 뭐에 따라서? 가입 횟수에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중 평균했다고요. 그게 평년 수학량이란 게 이 산식에 있어서 그 산식을 말로 설명한 거나 공식은 같더라. 자, 이렇게 평년 수학량을 산출하는 것은 자, 종합가수, 논작물, 보리, 밀, 벼는 달라서 뺀 거예요. 벼는 요거 평년 수학량 공식이 달라요. 보리, 밀하고. 그다음에 종합이온 보장, 밭작물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평년 수학량을 구하는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언급을 한번 해드렸고요. 과거 수학량 자료가 없다. 결국 그 말은 신규 가입이라는 거죠.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는 과거 수학량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평년 수학량을 이렇게 공식을 가지고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1과목에서 배웠죠. 그럴 때는 뭐 가져온다고요? 우리 지역에 표준 수학량 가져온다고 했죠. 그래서 표준 수학량의 100%를 평년 수학량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올해 우리가 기출문제 나왔던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올해 우리 개정 내용 중에 자, 신규로 가입했을 때는 표준 수학량의 100%를 대부분이 평년 수학량으로 결정하는데 표준 수학량의 70%만 평년 수학량으로 가져오는 품목이 딱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외우냐면 자, 70%만 가져오니까 70% 세일해요. 뭐 사라고요? 팥, 살구. 자, 이건 이제 저는 주로 전라도 사투리와 경상도 사투리를 쓰죠.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아서 희한하게 사투리가 섞여가지고 강의 들으실 때 조금 웃음이 나실 것 같기도 한데 자, 이때는 충청도 사투리를 씁니다. 70% 세일해요. 팥, 살구, 사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팥, 살구, 사유. 자, 대충 보이죠? 팥, 살구, 사유, 사과대추. 대추 중에 사과대추가 올해 이제 보험 가입 품목으로 들어왔거든요. 유자. 올해 우리 기출문제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 70%만 가입하는 품목 중에서 나무 손해보장을 해주는 품목 2개를 적으시오 라고 했어요. 자, 팥은 나무가 아니니까 안 되겠죠. 그죠? 맞나요? 또 뭐가 되겠나요? 자, 대추는 나무 보장을 하지 않아요. 종합가수 중에 나무 보장을 하지 않는 품목들이 있어요. 밤, 호두, 대추 이런 것들 안 돼요. 오미자, 복분자,
어디 이런 것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 보장 되는 게 뭐예요? 살구유자 되겠죠. 그래서 살구유자가 답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올해 시험 중에 점수를 1점이라도 득하지 못한 문제는 딱 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거든요. 저는 이 왜 그렇게 문제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이거를 항상 우리가 안 되는 것에 이제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 보니 나무 보장이 되는 것은 하고 적어놨는데 저는 나무 보장이 안 되는 것으로 본 거예요. 이걸 얼마나 수없이 암기를 했는데 이걸 몰라서 틀리겠어요? 시험장이란 건 그렇다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문제지를 보면 팥, 살구, 사유를 딱 적어놓고 나무 보장이 안 되는 거니까 자, 나무 보장이 되는 거를 그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살구, 유자를 가위표를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팥하고 사과 대추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적으면서도 생각을 했던 게 아직 기억나요. 왜? 어차피 팥은 그 밭작물이라 나무 보장이 안 될 텐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냈지? 이러면서 답을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시험을 치고 저희 이제 스터디 회원들하고 막 통화를 하면서 막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무 보장 안 되는 거 시험 나왔더라 했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나무 보장 되는 게 나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적었대요. 희한하게 둘 다 그렇게 적었어요. 나무 보장 나오는 게 시험에 나왔대 이러더라고요. 아닌데 나무 보장 아닌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무 보장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잘못 읽을 수도 있다는 거 시험장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계산 문제도 당황해서 틀리지 마. 이렇게 쉬운 단순 문제도 시험장에 가서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유일하게 점수를 하나도 못 받은 그 문제가 이 문제예요. 0점 처리 받은 거. 그러면 0점 처리 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평년 수확량도 한도가 있어요. 우리가 평년 수확량을 이제 계산을 했으면 예전에는 바뀌기 전에는 150%를 초과할 수 없다였어요. 평균 수확량에. 그래서 한도를 뭐 체크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150%를 넘을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년 수확량은 보험 가입 연도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은 결국은 130%까지가 한도란 얘기죠. 그래서 한도 체크를 꼭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는 평년 수확량을 구했는데 표준 수확량의 130%보다 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때는 표준 수확량의 130%가 우리 가수원의 평년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평년 수확량 그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한도 체크를 꼭 해야 된다는 거. 다음입니다. 자, 과거 평균 수확량에 제가 과거 그 최저값 중에 하나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 버리지 않고 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제 과거 수확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과거 수확량 공식 중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와 발생하지 않았을 때로 나눠지는데 발생했을 때는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둘 중에 1.1배 둘 중에 한 것 중에 큰 값을 가져온대요. 자, 요거는 예전에는 120%였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다 110%로 통일된다는 거. 자,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1.1배 110%를 해서 큰 값을 가져오더라. 사고가 발생했어요. 여러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걸 없애줘야 되겠네요. 이 가로가. 자, 여러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 하나로 통일됩니다.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 중에 큰 값을 가지고 오더라. 물론 우리 이제 과수 품목 중에 복분자 배우고 어디 배울 때 복분자는 제가 결과 모지란 용어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는 복분자는 결과 모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디 같은 경우는 결실수란 용어를 쓰기 때문에 평년 결실수라고 바뀌겠지만 대부분의 품목이 조사 수확량, 평년 수확량의 50%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가져온 것 뿐이에요. 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110% 중 큰 값.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 중에 큰 값을 사용합니다. 그 나무 손해보장인데요. 우리가 나무 손해보장은 외울 때 보병 피토로 외운 품목들이 있었어요. 보병 피토 3회 때 시험에도 나왔었죠. 나무 손해보장
보상하지 않는 손해 쓰라고.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그죠? 병충해 등 간접 손해로 인한 피해. 자, 피해를 입었는데 회생 가능한 나무 손해. 토양 관리 및 재배 기술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요거 네 가지만이었는데,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외울 때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 이렇게 외웠어요. 그죠? 자,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 그대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나무는 수학기가 없기 때문에 수는 빠졌고요. 자, 개, 수학기 빠지고, 재, 그다음에 병, 댐 있죠? 여기 댐, 하우스, 기상특보, 그죠? 보 다 들어온 거예요. 그죠? 개, 수, 재, 병, 댐, 보 그대로 다 들어오고, 보병피토 그대로 같이 결합이라는 거. 모든 나무 손해보장의 전 품목 동일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역시도 약간의 차이 때문에 어떤 것은 들어오고 어떤 것은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올해. 근데 모두 똑같게 바뀌었다는 거. 약관상 보상 관련 용어들이, 자, 감귤 같은 게 올해 시험에 나왔죠. 그죠? 감귤 시험에 나왔어요. 정상과실 30%용 피해가실, 50%용 피해가실, 80%용 피해가실, 100%용 피해가실이 있는데, 피해가실에 대한 정의들이 바뀌었더라고요. 요거는 요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것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버섯입니다. 항상 근데 우리가 버섯 작물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매년 이 경과 비율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냐면 재배 기술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배 기술이 점점 더 좋아지니까 생산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기 때문에 경과 비율도 어떻게 해요? 줄어드는 거예요. 경과 비율도. 처음에 투입된 경과 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과 비율이 계속 바뀌는 거고, 올해 이 경과 비율, 그 다음에 우리 생장일수, 표준 생장일수가 시험에 나왔죠, 올해. 그래서 내년에 또 나올까 싶은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 지금 이 수치는 올해 지금 약관을 보고 변경된 수치인데, 지금 우리 기본서가 올해 약관만 할 건지 언제까지 할 건지를 잘 몰라서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어요. 올해 현재 나와 있는 저희가 볼 수 있는 약관을 기준으로 내용은 가져왔습니다. 자, 표고버섯. 우리가 버섯은 네 가지가 들 수 있어요. 표고, 느타리, 양송이, 새송인데 각각 또 재배 방식이 어떤 곳에서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표고는 원목 재배, 톱밥 백지 재배가 있고, 느타리 양송이는 균상 재배예요. 새송이 느타리는 병 재배네요. 그럼 느타리는 균상 재배도 되고 병 재배도 된다는 얘기죠. 자,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표고버섯 82.2에서 81.9. 자, 느타리가 그때는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표고버섯 82. 자, 이제 이거는 차사고 745, 양파 39, 839, 양파 39, 그다음에 세구이요, 그다음에 누구삼 이렇게 외웠는데 암기팁을 이제 어떻게 짜야 될까 고민스럽네요. 그래서 수치는 전부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생산비 감소됐어요. 그래서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바뀌겠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생산비 보장 보험금 산정식은 버섯은 올해 1과목에 비례보상 보험가입 금액보다 보험가액이 클 경우에 비례보상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이 과목은 또 그게 적용되지 않았었고 업방에 약간은 적용됐었는데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실은 전부 다 비례보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예 시설 작물이나 버섯이나 모두 가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 결국은 일부 보험으로 가입했을 경우에는 비례보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비례보상까지는 올해 시험에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시설작물에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들어가는 작물들이 있어요. 시설작물은 딸기 외에 그 다음에 장미, 부추, 그 다음에 무, 쪽파에서 무시하니까 쪽팔리고 쑥스럽다 외우기를. 무, 쪽파 얘들은
경과비율에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없어 라고 배운 품목들이거든요. 왜? 파종을 하니까 너 실제로 준비할 때 드는 돈이 별로 안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경과비율을 그냥 표준 생장일수 분의 생장일수 이것만 해서 구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파종하는 것들도 조금 생산비가 들어. 그러니까 너무 아예 안 들었다고 그냥 그렇게 진짜 무시하는 거네요. 무시하지 말고 10%좀 줘. 그래서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0이었는데 10%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무쪽수 무시하니까 쪽팔리고 쑥스럽다. 시무쪽수 파종하는 것들은 경과비율이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 아니고 알파 들어가는 겁니다.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장일수 나누기 표준 생장일수에서 이 알파 값이 10%로 바뀐다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실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지금 공식까지 외우라고 안내해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뭐 이런 것이 바뀌어요 하고 그 정도 감을 잡고 있다가 나중에 기본수가 나오면 훨씬 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갱과 비율 조정되는 것도 있네요. 월동배추, 월동무, 메밀, 브로콜리, 양배추 등이 있고 미갱과 비율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은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보입하는 시점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해지하고 나면 미갱과 비율을 보험을 해지할 때 미갱과 비율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미갱과 비율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산비 보장 보험기간 보험 종료일이 변경돼요. 대표적으로 다른 거는 안 바뀌는데 월동배추하고 월동무가 바뀌네요. 자, 월동배추, 월동무는 최초 수확 직전 해가지고 이듬해 3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바뀝니다. 월동배추는 배추는 정식을 해요. 자, 씨를 딱 포토에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 좀 큰 그 배추물을 밭에다 옮겨 심는 것을 정식이라고 합니다. 정식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24시로 바뀌고 무는 씨가 커요. 우리 손톱이 큰 사람은 몇 분의 며칠 하긴 좀 그래. 저는 손톱이 워낙 작아가지고 손톱에 진짜 한 5분의 1 정도 크기예요. 그 무의 그 씨앗은 그래서 파종이 가능해요. 파종하면 거기서 딱 바로 올라오면서 무가 아래로 자라거든요. 그래서 무는 파종을 하기 때문에 파종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24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식하고 파종을 좀 구분하는 것은 땅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들 있죠. 땅속 것을 먹는 것들 그런 것들은 파종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파종이에요. 우리 감자 파종이죠. 고구마, 그죠? 고구마는 사실 삽식인데 조금 다르기는 하네요. 그래도 이제 땅속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파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공부할 때 힘들었던 비용 손해 부분이 있죠. 이제 아직 원예시설이나 비가림 쪽, 해가림 쪽은 정확하게 정리가 약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가축은 되어 있어서 가축 부분은 가지고 와봤어요. 자, 엄청 올해도 인삼 해가림 시설 비용 문제가 나와서 논란이 많았어요. 답이 서너 개가 돼가지고. 그 문제는 절대 안 나올 거라 했는데 문제 나왔어요. 그죠? 출제자 분들의 의도가 정말 진짜 궁금하기는 합니다. 자, 비용 손해 5가지입니다. 자, 암기 팁은 잔손, 잔대기, 잔존물 처리 비용, 손해 방지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인데 해가림이나 원예시설 뭐 이쪽에서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사용을 하죠. 자, 처리 비용입니다. 여기 자, 잔존물 처리 비용, 손해 방지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손해 방지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이 부분이 예전에는 자기 부담금도 적용을 하고 비례 보상도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변경된 그 약관에 보면 이제 이거는 자기 부담금 하지 말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비례 보상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잔존물 처리 비용 어떻게? 근데 아직도 잔존물 처리 비용은 특히나 가축은 손해액과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왜냐면 폐사를 했어요. 폐사를 했어. 그죠?
처리하는 비용들이 든단 말이에요.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잔존물 그 처리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손해액과 같은 개념으로 봐서 손해액 마이너스 잔존물 처리 비용 요 한 것은 똑같이 자기 부담 비율 곱하기 하고 비례보상도 합니다. 자기 부담을 비율을 곱할 수도 있고 손해액에다 바로 자기 부담금을 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자기 부담금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개선은 자, 잔존물 처리 비용은 자기 부담금을 적용한다. 손해 방지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대금 보존 비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례 보상은 한다. 기타 협력 비용은 자기 부담금도 비례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자, 손해액과 그 목적물 손해액과 잔존물 처리 비용을 더한 거. 자, 잔존물 처리 비용을 더한 것은 보험 가입 금액 한도죠. 하지만 손해 방지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주는 비용들입니다. 그 정도가 바뀐 것 같네요. 여기까지입니다. 크게 지금 많이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바뀐 것은 올해보다는 안 바뀐 것 같아요. 그죠? 훨씬 더 통일이 된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개정 내용들이 요 정도가 있겠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과목은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정도 약간에 있는 내용들만 바뀌는 것 같은데, 이제 1과목은 바뀐다기보다는 손해사정 이론이나 농업재해보험 법령 쪽에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더라고요. 시행령 쪽에, 그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양보다 공부할 양은 좀 더 늘어나겠다. 그리고 이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을 따로 공부한 것들이 있었어요. 특히 가축 같은 경우 그랬죠. 근데 이제 저 내년 그 시범세에는 가축이 지금 이쪽으로 조금 들어올 부분들이 그 기본서 안으로 이제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어디까지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올해보다는 공부하는 양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다. 하지만 막 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 통일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또 외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이대로 무조건 이제 지금 이걸 암기하라고 하는 요 강의는 아니고요. 이 정도 바뀌면 바뀐 것들 좀 이제 오래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음에 이제 기본수가 나왔을 때 바뀐 것을 찾아가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특강 한번 진행해 봤고요. 기본수는 11월 달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12월로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좀 더 불길한 예감은 내년 초로 또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불길하네요. 우선은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올해의 옆방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약간을 토대로 해가지고 약간에서 이미 변경된 것들은 이렇게 변경될 거야 라고 하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어쩔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라도 해야죠. 하지만 품목은 바뀌지 않잖아요. 품목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올해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다지기를 하면서 올해 자료들 하고 공부할 거 가지고 미리미리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지금 처음 1차, 2차 도전하시는 분들도 딱 진도만 따라서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동영상들이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 카페에도 올해 자료들은 전부 다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여유로워서 벌써 지금 제가 나가는 진도를 다 공부를 마치셔고 한 2번 정도 마치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 쭉 처음부터 끝까지 올려놨던 자료들을 우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한번 한 바퀴를 돌아서 봐서 조그만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그 학습을 좀 하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제가 다음 주 일주일은 논작물 한다고 했죠. 자, 논작물에 논이 한 2시간이나 3시간 될 것 같고요. 밀하고 보리는 묶어서 한 번만에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이 과목은. 그죠? 그래서 논작물 가지고 다음 주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